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험업계 최신 뉴스들인데요. 언뜻 보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운전자 보험이 바뀐다,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 제각각인 소식 같지만 저희가 이걸 쭉 꿰어보니까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보이더군요. 맞습니다. 바로 보험의 재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보험의 역할과 규칙이 근본부터 바뀌고 있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아, 보험의 재정이.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뉴스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서 그 변화의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지갑에 지금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앞으로 당신이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기준 자체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또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치매나 간병 관련 보험료는 10% 넘게 뛸 수도 있다고요. 이건 매년 오르는 연례 행사 같긴 한데 이번엔 인상폭이 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연례 행사라는 표현이 딱 맞으면서도 이번엔 그 속사정이 좀 더 심각합니다. 핵심 원인은 역시 손해율 때문인데요. 손해율이요? 네. 쉽게 말해 보험사가 보험료로 100원을 받았는데 보험금으로 나가는 돈이 100원을 훌쩍 넘는다는 뜻이죠. 특히 일부 간병 관련 상품은 손해율이 400%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잠시만요. 400%요? 100원 벌어서 400원을 내준다는 건데 이건 상식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애초에 상품 설계를 완전히 잘못했다는 뜻 아닌가요? 미치는 장사를 왜 계속 해온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물론 초기 상품 설계의 예측 실패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이에요. 예전 같으면 발견하지 못했을 병을 조기에 진단해내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간병이 필요한 기간도 길어졌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예측 실패라기보다는 예측을 뛰어넘는 현실의 변화에 직면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 팔면 팔수록 손해인 상품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된 거죠. 사회 구조의 변화가 보험사의 재무제표를 직접 타격하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단순히 보험료만 올리는 게 아니라 다른 조치들도 있다고요. 네, 보험료 인상은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고요. 동시에 가입 한도를 줄이거나 아예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일부 보험사는 내년도 매출 목표 자체를 낮춰잡고 있어요. 매출 목표를요? 네, 이건 덜 팔더라도 손실을 줄이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간병 관련 보험 가입을 고민 중이었다면 지금의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선 보험료를 올리고 다른 쪽에선 보장을 줄이는 움직임도 있겠군요. 마침 운전자 보험 관련 소식도 있었죠. 이건 보장 내용이 축소된다고요? 맞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핵심 중 하나인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이 줄어듭니다. 지금까지는 경찰 조사 단계처럼 비교적 초기부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상품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재판까지 가야 보장해주고요. 그마저도 단계별 한도를 500만 원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비자가 먼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 50만 원도 새로 생기고요. 50만 원 자기부담금이면 체감이 꽤 크겠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보장이 축소된다는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그 전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몰린다는 겁니다. 이러면 또 곧 사라집니다. 마지막 기회 하는 식의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겠네요. 정확합니다. 규제 변화가 소비 심리를 어떻게 자극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조건이 사라지기 전에 막차를 타야 한다는 조바심이 생기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규제 시행 전 마지막으로 가입자를 끌어모을 기회가 되니까요.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당신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마케팅 압박은 결국 보험 설계사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텐데 마침 설계사들의 근무 환경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법원 판결도 있었죠. 이게 언뜻 보면 업계 내부 문제 같지만 사실 우리 같은 소비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더라고요. 네, 바로 시책 환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사건입니다. 시책 환수. 시책은 실적이 좋은 설계사에게 주는 보너스 같은 건데요. 일부 보험사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회사를 떠나는 설계사에게 과거에 줬던 이 보너스를 다시 토해내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잠깐만요. 줬던 보너스를 다시 돌려달라고요? 그것도 계약서에 명시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건 그냥 업계 관행이라는 이름의 갑질 아닌가요? 법원도 바로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사전에 명확히 약속하고 설명하지 않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아,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요. 그렇죠. 환수 규정이 있으려면 위촉 계약서 같은 공식적인 문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설계사에게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는 거죠. 원래 다들 그랬다는 말로는 더 이상 부당한 요구를 정당화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계사들이 부당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건 좋은 소식이네요. 그런데 이게 왜 소비자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설계사가 부당한 환수 압박이나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요. 결국 그 안정감은 우리 같은 소비자에게 더 책임감 있고 신뢰도 높은 상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 실적 압박에 시달려서 무리하게 상품을 권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에게 맞는 설계를 해줄 여유가 생기는 거죠. 아, 그런 연결고리가 있군요. 결국 투명성이 신뢰를 만든다는 원칙이 설계사에게든 소비자에게든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산업 생태계가 건강해져야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이익을 본다는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긴 판결입니다. 투명성과 책임의 무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네요. 기업이 고객에게 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금융사가 고객 정보를 유출했을 때 제재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진다면서요. 네, 이건 정말 역대급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해킹 같은 사고로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됩니다. 와, 저도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벌어들인 이익이 아니라 회사 전체 매출액의 3%라니요. 예를 들어 매출이 10조 원인 금융사라면 과징금이 최대 3천억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건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용으로 털고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지금까지는 정보 유출 사고가 터져도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 보험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렇군요. 이건 금융사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고객정보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제대로 투자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정보를 소중히 다루지 않는 기업은 망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생긴 셈이군요. 정말 다행스러운 변화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규제와 책임에 대한 다소 무거운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는 아주 흥미로운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망보험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네, 한 설문조사 결과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소비자 절반 이상이 사망 후에나 나오는 돈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미리 땡겨 쓰는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바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 이야기입니다. 사실 종신보험의 가장 큰 불만이 그거였잖아요. 나는 평생 돈만 내다가 정작 아프거나 돈 필요할 땐 아무 혜택도 못 보고 내가 죽어야만 돈이 나온다는 거요. 이건 그 불만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아이디어네요. 그렇죠. 내 돈을 내가 필요할 때 쓰겠다는 아주 합리적인 요구가 반영된 겁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싶어 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 어디에 쓰고 싶어 하던가요? 37%가 노후 생활비로, 24.4%는 중병에 걸렸을 때 의료비로 쓰고 싶다고 답했어요. 이 두 가지만 합쳐도 60%가 넘습니다. 이건 보험의 목적이 자녀를 위한 상속에서 나를 위한 노후 대비로 완전히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네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자식 걱정보다 내 노후 걱정이 더 커진 현실이 극계로 반영된 결과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보험의 패러다임이 사후 대비해서 생전 관리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죠. 그런데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를 보험사만 내놓는 게 아니더군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은행입니다. KB국민은행이 출시했다는 치매 안심 신탁이라는 상품. 이건 보험업계에 던지는 도전장처럼 보였습니다. 도전장,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건 보험사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상품이에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고객의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험사에서 나오는 보험금을 은행이 신탁계좌로 받아서 안전하게 관리해 줍니다. 아, 은행이요? 네. 그리고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이 필요할 때마다 은행이 알아서 처리해 주는 거죠. 와, 이건 판이 완전히 바뀌는 이야기인데요. 보험사는 그냥 돈만 지급하는 역할로 전락하고 실제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삶에 관여하는 중요한 역할은 은행이 가져가는 그림이잖아요.
보험사 입장에선 자기 밥그릇을 뺏길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상품은 보험사들에게 단순히 돈만 지급하는 역할에 머물러서는 미래가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은행이 보험금 관리 시장까지 넘보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은 이제 차별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실력 있는 간병인을 직접 연결해 주거나 맞춤형 영양식단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연계하는 식으로 고객의 돌봄 영역에 더 깊숙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된 거죠. 경쟁이 치열해지니 소비자로서는 더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보험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은행의 도전에 맞서 특정 고객층을 아주 정밀하게 파고드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앱에 여성 라운지라는 걸 만들었다고요? 이것이 바로 초개인화 마케팅의 진화된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여성을 위한 보험 상품 하나를 출시하고 끝났다면 이제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여성 운전자를 위한 안전운전 팁, 여성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과 관리법 같은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아,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거군요. 우리는 당신의 삶에 관심이 많고 당신의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가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는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쌓았다가 정말 보험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자연스럽게 자사 상품을 떠올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제 보험 시장은 하나의 상품으로 모두를 만족시키는 시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남성, 여성, 1인 가구,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등 아주 구체적인 그룹을 위한 맞춤형 생태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느냐에 따라 앞으로 당신에게 제시될 보험 상품과 서비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정말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느껴집니다. 한편에서는 손해율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고 보장이 축소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소식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불공정한 관행에 바로잡히고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되는 것처럼 소비자의 권리가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보험의 개념 자체가 내가 죽은 뒤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삶을 관리하는 파트너로 변모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은행과 보험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현상이 나타나고 기업들은 더 세분화되고 개인화된 서비스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흐름 속에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은행이 당신의 보험금을 관리해주고 보험사가 당신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면 당신은 무엇을 기준으로 금융 파트너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앞에 저렴한 보험료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취약한 순간에 내 돈과 건강, 내 삶 전체를 더 잘 관리해 줄 것이라는 신뢰일까요? 이제 보험은 단순한 금융계약을 넘어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를 묻는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